예를 들어서 우리 신상마켓에 소싱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떠냐면 광고가 막 뜹니다. 도매처들도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상마켓 광고가 막 떠요. 그러면 거기서 이쁜 옷들, 그리고 찜하기, 별표 표시가 많은 제품들을 쫙 사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 대충 보고 쫙 사입해옵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면 문제점이 뭐냐?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매출 상승의 키포인트, 상품 소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상품 소싱에 대해서 영상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심지어 이번에는 이벤트 내용이 거래처까지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어떤 상품을 들고 오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에도 제가 한번 담아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라이브 특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쇼핑몰이 있는데 이 쇼핑몰이 사진, 그리고 상세 페이지, 광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쇼핑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쇼핑몰도 실패하거나 망하기도 할까요? 대표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요거는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상품 소싱,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완벽해도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별로라면은, 디자인이나 가격이 시장에 맞지 않는다면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상품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요소로 나눠보면은 상품 디자인, 가격, 사진, 상세 페이지, 광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 요소들 모두 일정한 기준을 넘겨야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오늘은 이 요소들 중에서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듣고 나면은 한 달에 1억 넘게 팔리는 제품, 이런 제품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세요. 먼저 현재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상품 소싱에 문제를 겪고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판매가를 신경 쓰지 않고 상품을 들고 와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한데요, 제가 상세 페이지 피드백 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업의 포지션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을 파나요? 아니면 어떤 뭐 브랜드를 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런 명품화를 시키겠다고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동대문 보세의류 시장에서 상품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또는 신경 쓰지 않고 소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일단은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뭐냐? 시장의 평균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 1등이 이 청바지를 29,800원에 팔아요. 그럼 나도 최소한 그 정도 가격선에서는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프리미엄이야. 69,800원에 팔아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사주는 사람이 있겠지, 사는 사람만 사라 하고 시장 평균가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일단은 먼저 클릭률이 낮아져요. 왜?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처음에 딱 상품을 보면은 어떤 게 먼저 보여요? 썸네일 먼저 보이고요, 거기에 맞는 가격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비싸면은 클릭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클릭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당연히 전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격을 못 보고 사진만 보고 들어왔는데 가격을 그때 뒤에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전환율이 똑같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69,800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쇼핑몰에 진가를 알아준 겁니다. 사주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극소수면 어떻게 되냐? 매출 볼륨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쇼핑몰 운영하면서 우리 일단 1차적인 목표 매출은 어디입니까?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 억대 매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이상을 판매하려면은 그래도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는 나가줘야 되는데, 비싼 제품들은요 하루에 100개, 200개씩 팔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를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게 케이스 첫 번째였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보세의류 쇼핑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본인 눈에만 이쁜 옷을 골라와요. 어떻게 이런 제품들만 골랐지 할 정도로 독특한 옷들만 골라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A라는 키워드를 봤어요. A라는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패딩 조거 팬츠예요. 그럼 이 패딩 조거 팬츠를 똑같이 보고 들고 왔는데 디자인이 완전 달라버리는 거죠.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독특하고 더 특이한 옷을 들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러냐면 의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정이 엄청난 분들 있죠. 그리고 동대문 디자이너 하시다가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별화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일정한 기준을 넘긴 차별화는요 효과가 없습니다. 차별화에도 일정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 소싱을 하게 되면은 전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광고를 돌리더라도 이 로아스가 박살나
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세 번째 케이스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상품 소싱에 근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감으로만 소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상마켓에 소싱하려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떠냐면 광고가 막 뜹니다. 도매처들도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신상마켓 광고가 막 떠요. 그러면 거기서 이쁜 옷들, 그리고 찜하기, 별표 표시가 많은 제품들을 쫙 사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있죠. 그런 거 대충 보고 쫙 사입해옵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면 문제점이 뭐냐, 쇼핑몰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본인 쇼핑몰에 고유한 브랜딩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 잡동사니 몰이 되어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충성 고객, 단골 고객을 모을 수 없고 롱런 할 수가 없어요. 감각대로 소싱하는 방법은요 억대 매출 찍고 나서 내 쇼핑몰의 브랜딩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나서 그때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것들 있죠. 내가 억대 매출을 찍고 나서도 이뻐 보인다면은 소싱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케이스는 동대문 도매처 데이터 부족입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경우긴 해요. 어떤 경우냐면 쇼핑몰을 오픈했다면 누구나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을 철저하게 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상품 소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주문이 터져버린 거죠. 그럼 완전 기뻐할 일이잖아요. 이게 완전 진짜 대박 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도매처에서 미송이 잡혀버렸네. 혹은 도매처에서 미송을 잡았다가 다음 주에 됩니다, 다다음 주에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품절을 해버렸네. 이러면은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그죠? 미송은 미송대로 잡아서 돈은 전부 결제했고 주문은 계속 취소되고 있고 CS는 폭주하고, 이러면은 내가 다음 업무를 못해요. 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이거는요 사실 상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처 선택이 잘못돼서 발생한 문제인 거죠. 참 안타깝지만은 이것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에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상품 소싱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대랑 디자인에 대해서 감이 좀 생겼어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꾸만 늦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이미 선점을 해서 불티나게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한 발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인 거죠. 이 쇼핑몰이라는 업은요 시즌별로 반응이 오는 제품을 하나씩 누적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누적해서 만들어가면서 매출 볼륨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한 발 느리게 상품 소싱을 하면은 반응 오는 제품을 찾기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터지는 상품을 누적할 수 없고 매출 볼륨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5가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마 쇼핑몰을 운영하고 이제 업력이 뭐 1년차든 아니면 1년차 미만이든 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판매가를 신경 쓰지 않은 경우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상마켓의 가격 필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필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판매가와 도매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뮤다 팬츠를 데이터를 보다가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획을 하겠죠. 정석대로 하면은 기획을 할 때에 판매가를 미리 조사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도매가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버뮤다 팬츠의 시장 평균가를 조사해봤는데 얼마였냐면 1만원에서 2만원대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판매가가 얼마야 되냐면 29,800원이어야 되고 그에 맞는 맥시멈 도매가가 14,000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신상마켓에 접속해서 가격 필터라는 거를 걸 때에 여기 최소 가격을 뭐 한 8,000원 그리고 최대 가격을 14,000원 정도로 미리 설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진도 적절하게 먹으면서 판매가도 너무 벗어나지 않는 최적의 가격대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제품마다 평균 판매가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상마켓을 돌다가 어떤 제품이 우연찮게 딱 떴어요. 그럼 그 가격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는 어쨌든 인생 살아가면서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연습, 가격 필터를 계속 거는 연습을 하면은 가격을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까지 가려면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자꾸 기획을 해왔고 소싱을 해왔는데 그 판매가가 높게 측정이 된다면은 그거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판매가와 도매가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소싱하는 연습, 이거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시장 자체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었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은 시장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각 버티컬 커머스 탑
100을 보면서 디자인을요 수기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티컬 커머스를 봤는데, 하이버를 봤는데 1위의 상품이 뭐였냐? 스웨이드 자켓이었어요. 그럼 이 스웨이드 자켓을 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디테일이 가슴 쪽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넥은 카라넥이고, 밑단은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고, 주머니는 양쪽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장을 보니까 살짝 크롭한 기장이고 핏은 약간 오버핏이에요. 이런 거를 분석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웨이드 자켓을 소싱해올 때 요걸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잘 팔리는 스웨이드 자켓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소싱을 하시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을 신상마켓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요, 눈으로만 보셔도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지만은 감각이 좀 떨어지고요, 내가 후천적으로 좀 학습이 필요한 단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는 거가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패션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패션 계정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것도 눈으로만 보지 말고 분석해서 수기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인스타그램 패션 계정 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사에서도 코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올려놓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면은 이 디자인을 잘못 갖고 오는 경우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문제 케이스가 뭐였냐면 소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였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기준을 세워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본인 쇼핑몰에 대한 브랜딩 기획,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의 키워드 데이터,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상마켓에서 A라는 제품을 본 거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1번, 이 상품 내 쇼핑몰 브랜딩과 맞아? 그러면은 여기 통과, 오케이. 그러고 나서 2번,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찾은 데이터 있어? 키워드 있어? 그러면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근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요, 뭔가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이 방식대로 계속해서 쌓아나간다면은 브랜딩도 뾰족하게 될 것이고요, 이 키워드 데이터에 맞는 상품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판매도 꾸준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케이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케이스가 도매처 데이터 부족이었어요. 이거는요, 해결 방법이 딱 이렇게 바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차, 2년차 쌓아가면서, 연차를 쌓아가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은 저번 시즌에 미송이 심각했던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는 괜찮아졌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 도매처와 한 번 더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거래를 합니다. 그러고 또 똑같이 이 제품이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미송이 심각했던 도매처들은요, 올해도 거의 99% 확률로 심각합니다. 그런 거래처들을 속가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심각하죠. 그리고 내가 첫 샘플 요청을 했는데 첫 샘플부터 컬러가 깨졌다, 또는 요거 뭐 다음 주에 입고된다 하는 거래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래처들은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했던 거래처들은 그렇게 첫 거래부터 좀 막히는 거래처들은 미송이 심한 거래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중요한 거, 이거 별표 칠게요. 미송 없이 거래가 잘 되는 거래처들 있죠. 이런 거래처들이랑은 신뢰관계를 정말 두텁게 쌓아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력이 쌓이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11월 달에 최고 매출 찍으면서 한 제품이 억 단위로 팔리게 됐습니다. 근데 억 단위로 팔리게 됐을 때 미송이면은 이거 전부 다 취소해요. 매출이 아니고 그냥 취소로 다 환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찔한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이런 잘 되는 거래처에서 터지는 상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송이 없는 그런 업체한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프티콘도 주고요, 잘 나갈 것 같은 신상도 오히려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거래가 길어지고 거래액이 커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단가 할인도 한번 요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가 할인이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한 장에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을 받아봤거든요. 이 1,000원이요, 한 장에 1,000원이라서 작아 보이는 거지, 이게 1,000장이 되고 10,000장이 되면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 할인, 이것도 물건이 잘 되는 거래처랑 관계를 잘 쌓아놓고 그 상품들 중에서 터지는 제품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한번 요청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한번 가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소싱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경우였어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그래프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타이밍에는요, 옹크트리도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검색량이 밋밋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때의 상품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주간 검색량으로 봤을 때 1000회를 돌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0회를 돌파하는 지점, 지금 970회인데 다음 주 되면 바로 1000회가 되죠. 그럼 1000회를 돌파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상품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 업데이트를 너무 빨리 진행하게 되면은 최신성 점수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승하는 타이밍에 알맞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상승하면서 판매될 확률도 높아지고 최신성 점수가 붙어 있으니까 효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대표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갑니다.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저기 저 높은 4월이나 5월 이 높은 지점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지점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이버 랭킹은 상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4월, 5월, 6월 이렇게 수요가 올라와 있을 때는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잘 팔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뚫고 순위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저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검색량이 낮은 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때는요 1등도 못 팔고요, 나도 잘 못 팔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운 좋게 한 건이 팔렸다. 그러면은 그 한 건의 힘이 이 낮은 지점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6월에 판매 한 건과 3월에 판매 한 건의 힘은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상품 소싱에 대한 문제점 케이스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만 끝이 나면은 꽁트리 라이브 특강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기준대로 소싱을 해온 신상품들, 이 신상품들을 판매할 마케팅 전략도 한 3가지 정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가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상, 그 다음에 뭐 잘 나가는 그런 거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신상들은 리뷰가 0건인데 이런 제품들 이거 광고 돌려도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던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광고가 아니라 검색 광고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볼륨이 작고 전환이 높기 때문에 딱 테스트 해보기 좋은 광고라는 겁니다. 이때 테스트 금액은 얼마냐? 한 제품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테스트 해보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 들고 오면은 바로바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마케팅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건 뭐냐면 GFA 쇼핑 프로모션입니다. 우리 GFA 들어가 보면은 캠페인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신상품들은 쇼핑 프로모션 요 광고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캠페인을 추천하냐? 전환 캠페인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볼륨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리뷰가 0개인 상태에서 돌리면은 반응이 오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태워보기에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쇼핑 프로모션 캠페인을 추천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내 쇼핑몰에 알림받기를 한 타겟에게만 노출됩니다. 근데 이게 세팅 방법이 살짝 달라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들어오면은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잠재 고객 관리라고 요런 창이 있습니다. 여기 잠재 고객 관리에 들어와 보시면은 내 데이터 타겟하고 맞춤 타겟 이렇게 더 클릭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 쇼핑 타겟에 들어옵니다. 네이버 쇼핑 타겟에 들어와서 알림받기 타겟에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대표님들이 아마 쇼핑 프로모션을 한 번도 안 돌려본 대표님들은 아마 여기에 공란으로 비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받기 타겟 등록을 누르시면은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한 그 세팅 방법대로 잘 세팅했다면은 알림받기 타겟 등록할 때 자동으로 URL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쇼핑 프로모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돌려볼 건데, 돌릴 때 캠페인은요 아까 그 쇼핑 프로모션에서 설정해서 넘어오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광고 그룹단에 들어가면은 오디언스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오디언스 설정에 들어와서 잠재 고객 타겟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요런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여기에 정말 복잡하게 뭐가 많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여기 알림받기 타겟에 들어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알림받기 타겟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알림받기 타겟이라고 뜨게 될 텐데 여기서 자동으로 제외가 클릭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포함으로 눌러주셔야 광고가 돌아간다는 거. 쇼핑 프로모션은 광고 그룹을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너 사이즈는 300 곱하기 200입니다. 요게 한번 돌려보시면은 다른 전환 캠페인이나 트래픽 캠페인처럼 완전히 팍팍 돈이 빠지지 않고 타겟들에게만 노출되기 때문에 볼륨도 적당하면서 전환율도 적당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타겟이 아니라 쇼핑몰을 알림받기를 눌러놓은 타겟 대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돌려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마케팅 메시지입니다. 요거 잘 쓰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잘 쓰고 계실 텐데 안 쓰는 분들은 아예 안 쓰시더라고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마케팅 메시지에 들어가 보면은 목표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추가 구매 유도 요거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소재가 뭐예요? 신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타겟은요, 특징이 최근 6개월간 구매 이력이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겟보다는 한 단계 더 좁혀진 타겟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먼저 신상을 노출하면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높은 전환율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알려드린 기준대로 상품을 들고 오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SA, 검색 광고, 그 다음에 GFA 중에서 쇼핑 프로모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케팅 메시지, 세 가지를 한번 해보면은 이 중에서 반응 오는 제품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반응 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메타 광고 그리고 GFA 이걸로 조금 더 확대해서 돌려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와 도매가를 정하고 신상 마켓에 들어가서 가격 필터를 활용하자. 두 번째, 팔리는 상품은 정해져 있더라. 이거를 감을 잡기 위해서는 수기로 정리를 해가지고 감을 익혀야 된다. 세 번째, 소싱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뭐냐? 내 브랜딩과 맞는가? 아니면은 내 키워드 조사해놓은 것과 맞는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을 근거로서 잡아보자. 그리고 네 번째, 미송이 심한 도매처들은 거래를 확실하게 끊자. 왜냐면 걔네들은 많이 팔려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싱 타이밍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만족해서 들고 온 제품들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노출을 시켜보자.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좋은 제품들이 있다면은 더 확대해서 GFA와 메타 광고로 소재 디벨롭해서 노출 한번 해보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